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7시 3분이 되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그것은 쿠데타였다 저자 이성윤 의원님과 오연호 사회자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은 쿠데타였다 북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성윤 작가이자 당선자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윤입니다. 네. 자, 자리에 앉으셔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북 콘서트는 오마이 TV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뒷좌석까지 꽉 채우셨네요. 우리 이성윤 당선인의 북 콘서트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일 멀리에서 오신 분 어디서 오셨나요? 전주에서 오셨나요, 혹시? 아, 전주. 전주에서 한 대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더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런 거 하면 막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데. 네.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 안 계세요? 제주도까지는 아직 인기가 확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디에? 제주에 있다가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이 북콘서트에 와주셨네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도 함께 와 계시네요. 네. 뭐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하셨죠? 장관님. 그러면 이따가 한번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책이 말이죠. 책이 나온 게 지난 1월 31일이었습니다. 예. 그죠? 그때는 이제 현직 검사장이었는데 예. 그 사이에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셨고 예. 당선인이 되셨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정치인 한번 해보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작심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이런 거 잘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나 방송에 나가서 저는 김건희 특검을 하고 싶다. 네. 이걸 특검으로 지명된다면 음. 소명으로 알고 결코 네. 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네. 근데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가 되고 저는 또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게 검찰 캐비넷이랑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고 결국 재의결도 어렵게 됐고, 그러던 중에 제가 올해 1월 달에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거부되는 걸 보고 정말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냐.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는 게 부모들이 네. 눈보라 속에서 오체 투지를 해가면서 제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네, 그렇게 애우는데 불구하고 그 부모들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어떻게는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네. 그 이유는 알좀 알자고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걸 보고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요. 제가 특검도 하려는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입법으로 네. 어떻게 특검법이라도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이태원 사건의 진상을 네. 규명해서 사람의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 정치에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네.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고 영입을 이제 제의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또 전략공천 해준 줄 알았더니 경선하라고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경선까지 치르고 예. 당선도 되고 그러셨는데 예. 자 해보니까 검사일 때와 정치인일 때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습니까? 예, 검사일 때하고 정치인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아래서 깨어나는 기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검사로 있으면 기본적으로
일방적으로 신문하고 네. 또 법정에 나가서 주장하는 거 이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그 주장과 신문과 네. 주장이 아니라 소통하고 토론하는 것이어야 돼요. 설득하고.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매일 아침 사람을 만나서 표 한 표 얻는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네. 정말 악수하고 새벽부터 인사드리고 눈을 마주치고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 표 얻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검사로서 기본 자질이 소통과 그리고 토론이다. 네. 그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역지사지 능력인데 결국 검사들이 역지사지 능력을 못한다. 네. 용산 대통령이 지금까지 뭘 정치를 못한다고 소문이 난 것도 정치를 못하고 있는 것도 네. 그리고 검사로서 이게 때를 벗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정치를 못하고 소통도 못하고 네.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치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했지만 대중과 이렇게 한번 만나는 것, 직접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은 작년 5월에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코너에 이제 출연하면서 예, 예.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막 엄청 떨린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지금은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지금도 떨립니다. 아 그래요? 이제 안 떨릴만 하게 됐는데. 제가 정치한 지가 네. 이제 석 달이 안 됐거든요. 아, 2달 한 20 며칠 됐는데요. 네네. 정치한다는 것, 그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은 되게 떨리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마이뉴스 나갈 때도 네. 처음이었고요. 네. 또 현직 검사장에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 외부의 비판도 있었지만 내부의 비판도 상당했습니다. 네. 한번 나갈 때마다 징계, 또 수사 이런 것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기도 많이 죽었고 네.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무서웠고요.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지만 네. 이제 재판 수사가 여러 개 한 건이 아니고 몇 건 늘어다 보니까 네네. 죽일 테면 죽여라고 이제 덤비게 되고 약간 사람이 독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대마에 나갈 때도 이제는 이제 두려워지 네. 말고 결연하게 맞서보자 네. 이렇게 결심을 할 때 그래요. 오마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박수 한번 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이에요. 오마이TV에 나올 때. 근데 그때는 하도 떨린다고 그러셔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할 때도, 이틀 전에 질문지를 달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말이죠, 4시간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련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있지만 바빠서요. 최상병 특검법이 거부되고 네. 현장에 가서 저희가 네. 특검 거부권을 거부한다. 음. 이걸 현장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미처 이거를 또 신경 쓸 여력이.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 뒤늦게 우리가 북콘서트를 하는 이유도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의미로운 책이 세상에 나왔지만 함께 우리가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한갈 때잖아요. 공식적으로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무직입니다. 무직이죠. 이제 5월 30일 날 개원하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거군요. 예. 네. 자, 그래서 이 의미로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축전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네.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이성윤 당선자의 그것은 쿠데타였다 북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성윤 당선자는 국민의 검찰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혁명가였습니다. 그것은 쿠데타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과 실패한 이유, 그 안에서 검사장 이성윤의 고군분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잃은 권력,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이유이자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성윤 당선자의 북 콘서트를 축하드리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 정의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21일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네. 근데 말이죠. 보통 이 축전이 이렇게 길지 않는데 상당히 정성이 가득한. 원래는 나오셔야 되는데요. 아, 나오신다 했는데 했는데. 일정이 계시고 아, 또 그래요. 상황이 또 비상 상황이라서 자, 제가 이거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 표현 중에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혁명가였습니다. 네, 이성윤 당선인을 혁명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 어떻습니까? 혁명 예. 혁명가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촛불혁명, 동학혁명처럼 기존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고 네. 또 그런 질서를 허물어뜨리려는 사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검찰에 있을 때 두 가지 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네. 계속 주장을 했고 이걸 검찰 내부뿐만 아니고 검찰 외부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에도 이제는 검찰 상명하복이 문화가 있긴 하지만 네. 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음. 어떠한 징계가 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전 검사도 비판하고 네. 또 내부에서도 무도한 윤석열 사단에 음.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것이 혁명가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봅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혁명가라는 평가보다는 정말 앞으로도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서 네.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라는 국민의 명령쯤으로 제가 이해하고 정말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님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는 이제 장관으로 재직하실 때 법무부 검찰국장이셨나요? 네, 제가 2년 2개월 법무부 장관 재임하는 동안에 세 분의 검찰국장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 중에 두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박균택, 아, 박균택. 민주당 네. 광주 광산을에서 당선된 박균택 검찰국장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 세 번째가 이성윤 당선인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몇 달 전에 꽃은 무죄다. 네. 그 북콘서트에도 제가 왔었고, 음. 전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제가 네. 가서 응원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당선돼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으로 아끼는 분이 아니네요. 그죠? 같이 근무한 기간은 다른 짧지만. 두 분에 비해서 조금 짧습니다. 짧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검사도 있었나 당시에 놀랐습니다. 네. 놀랐고 그 후에 제가 법무부 떠난 후에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간 법무부를 보면서 네. 어떻게 살까, 음.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까 보다 네. 어떻게 생존해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책 제목이 그것은 쿠데타였다. 뭐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이제 읽어 보셨을 터인데, 이 이성윤 작가의 이 책은 검찰 전체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그것은 쿠데타였다 북콘서트에서 다른 책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네. 전 그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네, 부장이 네. 쓴 그 검찰의 심장부에서 네, 네. 라는 책하고요. 네. 그 읽어봤고 이 책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네. 그런 그 아주 근접 촬영한 것 같은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쓴 책들이 아주 많고 훌륭한 책들이 많은데 정말 생생하게 묘사한 책이 네. 베스트셀러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언급한 그 두 책이 모두 오마이뉴스 출판사, 오마이북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두 권 언급하셨는데 이제 한 권 더 언급한다면 추미애의 장할이라는 소설이 또 한 권. 맞습니다. 우리 장관님 수매장에 나와 계시니까. 네. 자,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정치에 도전하시고 또 당선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참 이런 책을 한국 사회에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어제 네. 그 도종환 의원으로부터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네. 다시 이제 시인으로 돌아갈 상황에 계시는데 그 사이에 또 책을 쓰셔가지고 이달에 네. 출간한 따끈따끈한 책인데 그 시집이 제목이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입니다. 네. 책 제목이요. 그리고 그 제목의 시가 그 안에 실려 있고요. 지금 한국 사회가 정말 정오에서 가장 먼 퇴행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시간 생각을 합니다. 네. 이때 이렇게 아주 정말 직설적으로 현 집권자의 그 모습을 네. 생얼을 요즘 생얼이라고 하는데 생얼을 낱낱이 묘사한 책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그 야당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도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그 학자 시절에도 그랬던 사람으로서 지나고 보면은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을 오히려 지키는데 방조하지 않았는가. 검사 출신 그 정치인들이. 네. 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새롭게 검사 출신으로서 정치에 새롭게 입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을 네. 뜯어고치는 그런 일에 앞장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제 장관 시절에 인사를 해본 경험으로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뭐 제대로 된 사람 임명하면 검찰 개혁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 인사는 몇 달 만에 한번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바꿔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네. A라는 사람 대신에 거의 흡사한 A-가 나타나고요. 지금 또 대통령의 새끼 검사였던 사람이 또 대통령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끼 검사. 이런 상황이니까 네. 뭐 그것은 욕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 소위 사단이라고 네, 하는 네, 그 네.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검찰은 조직상 네. 승리상 네.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 개혁에 우리 이성윤 당선인이 앞장서 줬으면 하는 바람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꼭 여기 나와야 되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 중에서 정말 네. 가슴에 와닿는 말씀. 네. 사람의 선의에 기대하는 그 법 제도는 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제도로서 이걸 견제와 규정을 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네.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약 10분 후에 우리 추미애 장관도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스태프들은 아까 제가 이 대기실에 핸드폰 놔두고 온 것 같아요. 좀 찾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책이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쿠데타였다. 이게 이제 윤석열 사단의 전모를 최초로 파헤친 예.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예. 이제 목격담이기도 아까 장관님이 근접 촬영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중계를 또 처음으로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거잖아요. 예, 윤석열 전 검사하고 저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네. 사법연수원 동기는 저희가 한 290 몇 명 합격했거든요. 300명 가까이 했기 때문에 네. 다 한꺼번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을 50명씩 나눠서 6개 반을 나누고요. 네. 그 한 반 50명이 또 한꺼번에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로 나눕니다. 네. A, B, C조로 나누는데 보통 16에서 20명 정도가 한 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과 같은 C조, 5반 C조, 또 공부할 때도 같은 옆자리. 네. 그때부터 알아봤습니까?
그때부터 술을 일주를 그때 제가 기억은 너무 술을 많이 먹는다. 저는 그 당시에 술을 되게 견디기 힘들었었는데 네. 그렇게 수소폭 폭탄주를 많이 먹었고요. 네. 한 번은 제가 책에서 썼지만 어느 날 오더니 야, 나 그 술 폭탄주를 먹었더니 뭐 피오줌을 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 그러면 술을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네. 다음날 또 폭탄주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마셔서 이제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네. 폭탄주를 마셨더니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그 그래요. 정도였고요. 네. 또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뭐 부동시라고 그러는데 군대로 부동시로 면제 받았잖아요. 부동시가 진짜 맞냐? 네. 또 당구 500을 친다는데 맞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윤석열 전 검사하고 당구 친 적은 없고요. 기억은 없고요. 네. 부동시라는 건 제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음.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동도 했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정상적으로 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책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부잣집 중2 학생 같다. 예, 이런 표현을 했던 게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던 분인데, 오늘, 이른바 최상병 특검, 예. 이거를 또 이제 거부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예. 거부가 얼마나 큰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지. 예. 그렇게 뻔한 저항이 예상되는데도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시나요? 윤석열 전 검사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중학교 2학년, 중2병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사회에서 중2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특히 부잣집 중2 이런 사람들은 네.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음. 이런 예를 제가 부잣집 중2라고 했더니 이런 예를 누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중학교 2학년 중2가 자가용 타고 가다가 옆에 큰 버스를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언제 저 큰 차 한번 타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네. 자기만 알고 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중2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최상병 특검이든 또 김건희 씨 관련 특검이든 네. 김건희 씨 관련 특검은 자기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고 최상병 특검은 본인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기든 자기 아내든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중2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자기의 아픔은 굉장히 크게 느끼고 아파하면서도 남의 아픔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지검장도 바꿨습니다. 예. 뭐 김건희 수사를 할 듯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송경호 지검장을 포함해서 예. 검찰 핵심 부들을 싹 바꿨어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됩니까? 저 이런 인사를 보시면 우리 장관님 두 분 와 계시지만 네. 검찰 인사는 지금 때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천거를 받아서 검증을 해야 할 시기예요. 그래서 6월이나 7월쯤 임명해서 그 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네. 임명을 해야 하잖아요. 네. 원래는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중앙검사를 바꿔야 되죠. 그런데 검찰총장은 놔둔 상태에서 중앙검사장을 바꿨어요. 네. 중앙을 왜 바꿨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저는 김건희 특검, 김건희 수사, 네. 소환, 이게 아마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 전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김건희 씨 한 분을 소환 못해가지고 검찰 조직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나 전직 검사들께서는 네. 소환 조사해라 이런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수뇌부든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씨 소환 조사 문제를 계속 얘기했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총장이 소환 조사 신속 수사 지시를 했고,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검찰 내 분위기가 형성되자 인사처리 아닌데도 인사위원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네. 인사를 했다는 거죠. 음. 이렇게 본다면 김건희 소환 관련 인사를 김건희 방탄용 인사라고 보는데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네.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우리 부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임 예, 서울지검장. 예, 네. 부장이었는데 그 검사장이 전주지검장 하다가 발탁돼서 중앙검사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주지검은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잘 나가는 검사장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원래 석순으로 보면 전주지검이 가장 밑에서 한두 번째 하는 검찰청인데요. 네. 그 검사장을 중앙검사장으로 발탁했다는 의미는 뭘까? 그만큼 윤석열 네. 사단 또는 윤석열의 검찰 장악력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네. 지배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제목이, 그것은 쿠데타였다. 이제 쿠데타였다 이거잖아요. 그럼 쿠데타에는 총책이 있을 것이고, 동원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책은 윤석열. 근데 동원된 윤석열 사단이라는 검찰 집단이 있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권력이 지금 이제 레임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이 보수 언론 조중동까지도 어떤 칼럼들을 보면 벌써 손절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느낌이 이제 오는데 레임덕에 빠져 있단 말이죠. 자, 이렇다면은 쿠데타에 함께 동원됐던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 심경은 어떨까요? 그 검찰 내에서는 어떤 말이 도냐면요. 네. 그 친윤석열, 친윤 검사가 가고 찐윤, 진짜 검사가 온다. 아. 이런 말이 돌거나 네. 또는 윤과 근, 음. 한과 원 이런 말이 돕니다. 네. 이게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더 네. 가까워지고 네. 네.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이 멀어진다. 이런 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지만 이 집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적 가치라든가 네. 역사의식이 같이 하는 집단이 패거리가 아니고 음.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네. 함께 왔던 패거리 집단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이해관계 안 맞은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윤석열 검사와 같이 왔다 하더라도 네. 이해관계 안 맞으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겁니다. 음. 이분들이 지방으로 갔잖아요. 네네.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아.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정말 실제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부서로는 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찐윤이 왔기 때문에.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의 검찰의 생리를 보면은, 이제 집권 초반에는 권력의 요구에 이렇게 따랐다가, 권력이 이제 서서히 힘이 빠지면, 물어 제끼는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지금 레임덕에 빠진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검찰이 칼을 들이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검찰의 생리를 잠깐만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은 이제 흔히 이제 인사할 때 용어가 검사장이라는 사람 대검 검사급이 있고, 네. 그다음에 차장부터 부장까지를 고검 검사급이라 하고, 그 이하 검사를 일반 검사, 세칭 뭐 평검사라고 그럽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네. 평검사, 부장검사, 고검사급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실무 책임자로 네. 이 검사장급이 지휘를 합니다. 음.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 보면 평검사, 일반 검사급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라도 소환해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네. 저한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오면 지휘부에서는 이걸 안 잡고 말릴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계속 검사들이 말하게 되면 결국 소환조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사가 아무리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네. 일반 검사들이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네. 이 지휘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데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 칼을 들이댄다는 표현보다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네.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새로 바뀐 이창수 서울지검장 이 체제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수사가 이루어질 듯합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예측을 한다면 네. 출석 요구서, 출석 요구서는 보낼 것 같은데 네. 출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경우에 예. 검찰의 일반적인 대응은 뭡니까? 일반적인 대응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네. 누구든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하는 게 마땅하죠. 음. 그런데 그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네. 뭐 서면 진술을 낸다든가 음. 수사에 합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체포영장 청구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검찰도 총선 민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번 총선에서는 압도적으로 뭔가 이 권력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 이른바 공정, 상식 수준에서라도 함께 적용이 돼야 된다. 김건희 여사, 물론 이런 건데 총선 민의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찰들 그리고 검찰 지휘부에서는 체포영장 청구에 이르지 못할 수준의 그런 분위기라는 건가요? 체포영장 청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의심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의심 이유가 있어야 되고 네. 출석에 불응해야 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이 결국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변호인 측이나 피의자 측에서 서면을 내거나 네. 또 해명자를 막 내다 보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네.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네. 국민들은 원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전에 현직 검사장 신분이었을 때도 김건희 종합특검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현실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최혜병 특검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거부권 법률로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률을 거부하는데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상 한계.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것이나 자기 가족에 대한 것은 거부하면 안 되죠. 김건희 씨 관련한 특검법을 거부했잖아요. 이건 자기 아내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라는 특검법을 거부한 거죠. 만약에 제가 중앙검사장인데 저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고발장이 들어오면 이거 수사권도 안 돼. 그래서 제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혜병 특검은 가족이 아니고 본인이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본인이나 가족의 의혹을 받는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60% 정도가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찬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특검을 계속 거부하면 나중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욕설이가 더 커지고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더 커지다 보면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이 아닐 때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이 이루어지면 내가 특별검사를 하고 싶다. 그런 의견도 필요하셨는데 이제 정치인 되셨으니까 직접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또 본부장 비리 일부를 수사하다가 인사로 다른 부처로 가게 됐는데 결국 후임 검사장이 와서 공범을 기소했고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 자유가 많이 나와서 특검 요구가 국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특검법이 나왔지만 거부됐고. 근데 저는 정말 반드시 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진상규명, 알고 싶어하는 진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특검을 시키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나요? 제도적으로 특검법을 설계하기 마련인데요. 과연 이제 윤석열 전 검사가 저를 특검으로 지명할까? 그런 그림이 된다면 상당히 재밌을 듯 합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사단 전체를 연구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총선 국면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뭔가 갈등이 있는 듯한 혹은 약속 대련인 듯한 여러 가지 장면이 펼쳐졌고 그 장면이 지금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 관계의 미래는 뭡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네. 그야말로 그 특수통 그 패거리 문화 이걸 윤석열 사단으로 제가 지칭을 하고 한때 제가 그 전두환의 하나에 비유된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식이라든가 지금 가치를 함께하는 네. 패거리가 아니고 네.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관계 방향이 안 맞으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무도잖아요. 아. 또 임기가 3년 남았잖아요. 네. 윤석열 전 검사가 당근을 줄지 채찍을 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사의 윤석열 검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 그 소나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한다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검사와 정치인의 다른 점. 검사는 일방적으로 신문하고 주장하는데 정치인은 토론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한 지 이제 석 달이 안 된 신인 정치 신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법무연수원에 가가지고 소통하고 이런 점을 제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문에만 익숙해지 토론이나 소통에 약합니다. 네. 더군다나 말씀드렸죠. 소통이라는 게 국민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능력. 정치라는 게 정말 강력한 체력이 요구하는 그 종합 예술입니다. 네.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편의점에 간 한동훈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네. 이른바 깐조화법이라고 하죠. 그러는 국민들의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전 검사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국정기조 바꿔라. 이것도 있지만 좀 국민에 대한 태도를 바꿔라는 거죠. 네. 건들건들하지 말고 국민의 말씀을 좀 경청하라 이러거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가 있지 않으면 네. 어려운데 깐족깐족 이런 화법으로 가능할까요?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다 못 채울 걸로 보시나요?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네. 안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네. 윤석열 전 검사 본인은 스스로 그만둘 분은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판단으로 음. 아마 끝까지 가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김건희 관련 주가적 관련 특검법을 거부하고 또 이거 최혜병 관련 특검을 했잖아요. 정말 특검법 거부 사례를 보면 이승만 정권은 12년 동안 네. 45번을 거부했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2년 만에 10번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럼 이승만 정권 때 많이 거부하긴 했지만 12년이었던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만 2년 만에 10번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럼 1년이면 5번 했다는. 역사적으로 박정희 정권 때도 이렇게 많이 거부를 안 했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상습적으로 법률을 거부하게 되면 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특검 에너지가 점점 쌓이게 되고 더 증가시키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네.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폭발하게 되면 이런 견디지 못할 상황이 올지 않느냐.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보수 논객이 네. 보니까 그 대통령 임기를 4년 줄이는 개헌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 보수 정치권에서조차 이런 논의가 있는 걸로 봐서 네. 그렇게 썩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추미애 장관 모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책 제목이 그것은 쿠데타였다인데 이 쿠데타라면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쿠데타에 대한 처벌은 뭐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제가 서울지검에 근무할 때 네. 공안부에서 전두환의 쿠데타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고 기소유예를 했는데 그때 그 국민들의 문매를 맞고
헌재에서도 성공한 쿠데타라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네. 결정을 해서 그 후에 전두환을 기소했지 않습니까? 이건 전두환의 쿠데타는 탱크와 총을 들고 한 것이므로 이거를 경성 쿠데타, 하드쿠라고 네. 하고요. 윤석열 전 검사가 한 것은 정치학적 용어로 인명권자와 국민을 속였잖아요. 네. 속여서 쿠데타를 한 것으로 연성 쿠데타, 소프트 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쿠데타 직접적인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연성 쿠데타 과정에서 일어난 개개 행위에 네.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그 한동훈이 관련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부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네. 네. 물론 그 징계소송이 항소심에서 추 장관이 피고가 추미애에서 피고가 한동훈으로 바뀌면서 침대 죽고 비선 소송을 하는 바람에 네. 결국 각하되긴 했지만 이제 이 채널A 사건 직권남용 사건이 공수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사가 되면 기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연성 쿠데타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추미애 전 장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제가 이제 여러 정치인이 있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에 257쪽에 보면은, 제목이 의연하고 따뜻한 원칙주의자 추미애라는 꼭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쿠데타였다 이 책에 무려 5페이지에 걸쳐서 추미애란 누구인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읽어 보셨습니까? 막 그 책 지금 막 펼치고 있는데 257쪽이에요. 자, 우리 장관님 이제 모셨는데 먼저 우리 이성윤 작가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해서 5페이지나 할애하셨습니까? 네. 저는 그 평소에 추 장관님을 알던 거하고 직접 얼마 되진 않지만 가까이서 매시는 거하고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너무 추미애 장관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상세히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 아내하고 산책을 하는 중에 아내가 추 장관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같은 여자로 어때? 라고 하면서 제가 추 장관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러면은 제가 꽃은 무자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어떤 꽃에 비유할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금잔옥대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둘이서 동시에 금잔옥대 나왔어요. 금잔옥대. 여러분 금잔옥대라는 꽃 보셨어요? 이 수선학과인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고고하고 예쁘고 우아하고. 네. 예. 지난번 꽃은 무죄다에 예. 제가 축하 말씀 드리러 와서 그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날 봤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장관님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이렇게요. 며칠 만에 두문불출하다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예.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어디 네. 불교 행사에는 이제 잠깐 불교 행사는 투표 전에 있었죠. 그렇습니까? 네, 선거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의장 후보 선거 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물론 어려운 그런 광주 5.18 행사에 네, 다녀오고요. 네, 네, 네. 자, 이제 소설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소설 장하리 쓰신 거 보셨어요? 벌써 여기도 독자가 있네요. 네, 베스트셀러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것은 쿠데타였다. 우리 이성윤 작가가 쓴 것을 이제 보셨을 터인데 어떻습니까? 그때 법무장관이고 서울지검장이고 그러셨나요? 검찰국장. 검찰국장 좀 하다가. 제가
장관이 돼서 이제 인사를 해서 중앙지검장으로 네. 가셨죠. 검찰국장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바로 인사로 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셨죠. 영전에서. 네. 네. 그때 이성윤 검사는 어땠습니까? 인상이? 처음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공식적인 자리, 또 한 번은 식사를 겸한 자리였는데, 네. 되게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과묵하시구나. 근데 굉장히 미소가 밝으셨어요. 네. 인상이 참 좋으시고. 그래서, 검사님들 중에는 비교적 이렇게 인상이 좋은 분도 있구나. 의외다. 네, 저는 그런 첫인상. 네. 그래서 그러셨나요? 막 네.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요. 책에다가 써놨어요. 특히 함께 식사를 할 때면 항상 먼저 챙겨준다. 찌개나 샐러드가 통에 담겨 나오면 의뢰 손수 나눔 접시에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고. 아마 그날 그랬을 겁니다. 그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을 뵀는데, 네. 네, 한 번은 업무 보고 문건을 들고 오셨고, 한 번은 이제 후속 인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시려고 했는데, 네. 이제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제가 아마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분의 네. 공통점은 함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분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두 분 다 이렇게 겪었는데, 이제 정치 선배이십니다. 네. 이제 정치인 이성윤이 탄생을 네. 했어요. 네.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기대라기보다 걱정이 앞서요. 손은 누가 키우나. 윤석열 사단에 길들여진 그런 정치 검찰 휘하에서 네. 순치가 된 검찰을 바로 일으키려면 좋은 분들이 그 조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있을 때도 정말 대다수의 검사님들은 업무 때문에 관심이 없고요. 그날 밀려오는 미제 사건 떼느라고 정신들이 없으시고 정치 검찰은 요직과 보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을 탐하고 있고 그걸 꿰뚫어 보고서 올바른 검찰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몇 분 안 되는 분이 법무부에 계셨거든요. 그 중에 한 5분 정도 손 꼽으라면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성윤 검사장님이셨는데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서 네. 이 장관이 내려보낸 수사 지휘 내용들이 다 억센 검찰총장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들이었거든요. 그걸 하느라고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다 겪으셨는데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윤석열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 책 제목처럼 쿠데타였고, 아까 논리 정연하게 우리 이성윤 당선자님이 잘 말씀을 하시던데, 모두 다 앞으로 수사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럼 누가 제대로 수사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사실은. 네. 정치 쪽에 오셔서 환영이라기보다, 네. 손은 누가 키우나처럼 정말 누가 수사하지? 네.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특별검사를 여전히 소망하신다라는 것도 아마 본인도 네. 절반은 이제 정치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건너오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 절반의 마음은 두고 온 검찰이 걱정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선배 정치인입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네. 이제 제가, 기자 이성윤의 역할을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배 정치인이니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장관님, 꽃에 자꾸 비유를 하고 그러는데, 장관님 비유하는 꽃이 제가 금단옥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선화 일종인데, 네. 한 20cm 정도 되면 굉장히 여린여릿한 네. 수선화인데, 비바람, 눈보라에 견디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 비바람 저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수선화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보고 이안을 받았다는 꽃인데, 네. 장관님 어떤 꽃을 보시면서 요즘 생활하고 계시는지 좀.
그날 그 금잔옥대 비유를 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면 정의와 진실이 쉽게 발견되면 또 누구나 정의와 진실 편이라면 이 세상은 정의가 가득하고 진실이 힘을 가지겠죠. 그런데 정의와 진실이 그만큼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내면서 가까이 두면 불편하거나 진실을 알면은 고단하거나 하기 때문에 정의와 진실 말로는 얘기하지만 곁에 두지도 않고 불편할까봐 잠깐 외면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정의와 진실을 쫓아가다 보면 외롭고 힘듭니다. 또 거센 바람에 잠시 또 몸을 가려야 되는데 가릴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온전히 다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금잔옥대를 비유를 해주셨을 때, 참 좋기도 하지만 알아주셔서, 그러나 참 주사가 외로웠듯이 외롭고 계속 힘들어라 그 얘기겠구나. 이제 제가 꽃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네. 서두는 그렇고 네. 여기 오신 분들이 장관님께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듣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무슨 탈당들 하지 마세요.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네.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네.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네. 자, 우리 검사님, 의원님, 굉장히 기자를 하셨어도 훌륭하게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슬슬 받아내시는데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네. 추미애 장관이 오신다 그러니까 네. 네. 진짜 꼭 이런 말 막 물어봐야 되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꽤 돼요. 네. 그래서 장관님께 얼굴 뵈는 것도 참 반갑고 좋은데 이게 장관이 근황을 알고 싶은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신인 정치인 네. 탄생했어요. 네. 정치인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 이게 필요할까요? 저는 참 크게 되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일주일 사이에 2번을 봤는데, 온화하고 선하게 생기셔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려보내면 온갖 힘든 사건에 거기에 다 집중이 될 텐데 저 윤석열 그늘 아래서 버텨내실까 한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유순하실까봐. 그래서 이렇게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윤 검사장님이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밑에 있는 차장 검사들을 윤석열 쪽에서 죄다 흔들어 놓는 겁니다. 교란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 공기를. 그래서 지휘를 내려보낸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것이요. 아마 이 책에도 있을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담아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겁박을 하고 그냥 네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정도가 우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님이 그때 들었던 말로 간략하게 전했지만 실제로는 아마 어마무시한 욕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 앞에 이 나이 60이 넘은 국무총리도 있을 수 있고요. 비서실장도 있을 수 있고 전직 그들의 합격력이 요란했던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수시로 그런 욕설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동안 회의를 한다 그러면 주로 50분 이상을 대통령 혼자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상당량은 저는 욕설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격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격노의 대부분이 그냥 우리가
쉽게 뭐 들을 수 있는 그런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욕설, 모멸감을 주는 욕설 그런 것들일 겁니다. 제 바로 옆에서 우리 이성윤 중앙지검장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후임 검찰국장이 계셨는데요. 제가 채널A 수사 지휘를 내리고 난 후에 저를 흔들기 위해서 수사팀을 바꾸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다가 나중에는 제가 산사에 피신을 했습니다. 정치권을 통해서 로비도 하고 청와대를 통해서도 거꾸로 로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 수사 지휘를 받을 때까지 제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연락을 끊고 산사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독립수사본부를 차리겠다. 독립수사본부라는 건 장관의 지휘도 총장의 지휘도 받지 않고 말 잘 듣는 윤석열 사단을 시켜서 수사 지휘를 시키겠다 하는 꼼수가 들어있는 건데요. 장관이 연락 안 되니까 검찰국장도 가운데 끼어가지고 샌드위치가 됐겠죠. 그 검찰국장한테 장관하고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그것 하나 허락을 못 받아낸다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붓는 걸 제가 돌아오고 나서 바로 옆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안 되니까 문자로 또 욕설을 잔뜩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당신 왜 그렇게 나 없는 사이에 독립수사본부가 가능할 것처럼 얘기했느냐. 제가 추궁을 하니까 그 문자를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전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 입이 험해질까봐. 네. 그런데 그런 온갖 수모를 견뎌내시고 이 책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세상에 나오니까 고삐가 풀려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것을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결코 연성이라는 우아한 말을 붙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진짜 쿠데타인 겁니다.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쿠데타. 그러니까 위장 쿠데타라고 할 수 있어요. 연성도 아닙니다. 위장 쿠데타이고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 인명권자가 막지 못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걸 정치가 감당해내야 되는데 이제 국민 보고 다시 촛불 들라 할 염치가 있겠습니까? 촛불 들어서 나라를 세워달라고 한 그 시대 사명을 제대로 이행 못하고 거꾸로 위장 쿠데타를 당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검찰의 비전을 받들고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될 검찰총장이 되셔야 될 분이 그 속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 오신 것을 저는 결코 환영할 수만은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성할 만한 그런 뚝심과 정치에 필요한 그런 열정과 책임감 이런 걸 다 갖추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환영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쑥대밭이 된 이 나라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겪으신 분들은 또 그걸 지켜보신 여러분들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절실하지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절박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제가 여기 앉아 있냐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절박하고 절실함을 제가 장활이라는 책도 써냈고요. 또 한동수 감찰부장 역시 그분도 검찰이 이렇게 개판이 아니었으면 편하게 사실 뿐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실력 있는 판사였고 또 실력 있는 특허 관련한 그런 전문 변호사로 잘 나가시고 있었고 그런데 검찰개혁에 합류해 달라는 그런 시대의 사명을 받들어서 최초로 이 감찰부장의 대검 속에 들어가서 감찰부장의 역할, 소위 말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의 열망과 헌신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린 거죠. 나라가 이렇게 쿠데타에 조용히 접수되고 국민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또 역시 책을 써냈는데 저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제 책을 읽으라 하면 책 광고라고 할까봐 거기까지는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책이 나왔으면 읽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실감을 한다면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절규, 고통을 외면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 절박함, 절실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네.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우리 추미애 전 장관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여기 무대까지 서주셨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소감 한 말씀 하신다면요? 장관님 명심하겠습니다. 이 절박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네. 네. 이 책은 시대의 정은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광고가 아니거든요. 남들은 못하는 일을 나 이렇게 잘했어, 알아주시오. 나 이런 능력자입니다. 그러려고 이 책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책을 쓸 때는요, 수많은 고통과 한숨과 눈물, 또 아쉬움, 한탄, 그런 게 비춰져서 이 책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왜 누구는 이처럼 절절하지도 않고요. 누구는 이런 책을 쓰면서 내가 이런 책을 쓰면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똑같이 간접 경험이라도 하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이 대열에 세상을 바꾸자는 이 대열에 힘을 보태주겠지라는 기대로 이 책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님들이 당선자님들이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나중에 정식으로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성윤 당선인께서도 지금까지는 검사로서의 어려움을 많이 극복해 왔지만 이제 정치권에 가면 정치인으로서의 또 어려움도 적지 않을 텐데 우리 추 전 장관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보탬이 될 듯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정치 대선배님한테 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 고시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그거야. 이렇게. 그래요? 추 장관님 말씀도 절실하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런 말씀으로 제가 새기고, 네. 마음판에 새기고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네. 네. 자, 우리 또 축하해 주시러 온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죠?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도착하셨나요? 네네네, 오셨네요. 자, 이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규현 변호사님, 이제 우리 유튜브에 통해서도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뵙겠습니다만 가장 뜨거운 지금 이슈에 몸을 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뜻밖의 우리 이성윤 당선인과의 인연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검사로 재직을 했지만 네네네. 우리 당선인님과는 연이 없었습니다. 검사.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저는 말단 평검사고 중앙에 계셨고 네. 지방에 계셨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래서 지방에 있으면서 저는 오히려 연이 그 당시에 우수수 이제 좌천돼서 내려오는 소위 윤석열 사단들 네. 그분들하고 더 많이 근무를 했었죠. 그렇군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검찰 때는 인연이 없었고 항상 뵙고 싶었는데 이제 출마를 하시고 네. 저도 이번에 이제 맞아요. 최혜병 사건을 네. 하다가 출마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인사를 드리고자 그때 찾아뵀는데 저는 이제 모르시니까 혹시 갔다가 이제 구박당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했는데 그냥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따뜻하게 네. 맞아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인연이 후배 김규현 변호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만나면서. 저도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좋은 후배다 정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출마하면서 저한테 그 평가를 해달라. 네. 그걸 이제 그 영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알리겠다라고 저한테 그 요청을 해왔어요. 네. 제가 정말 이 친구야말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검사다. 이런 신념과 능력을 가진 분이 이 국회로 와야 된다. 네. 이런 취지로 제가 격려 말씀해줬고요. 제가 봐도 정말 정의로운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해병대 예비역 연대 여기 네. 지금 법률 자문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몇 개월째 이제 하고 있습니까? 9개월째. 9개월째.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 전말을 다 이렇게 쭉 예, 그리고 또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성윤 당선자도 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건희 종합특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이 사건이 중요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이성윤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전 검사가 네. 입만열만 주장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건수야말로 네.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늘 했습니다. 이런 살건술 명분으로 전 정권을 공격하고 그런 쪽의 정권을 집권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최해병 사건은 그야말로 본인이 네. 직권남용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음.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네. 국민들이 통과시킨 법을 거부한다? 정말 이건 본인이 정말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 시절에 했던 말이 정말 진정성을 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김기현 변호사께서는 9개월째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쭉 추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외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비서관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지난해 8월에만 무려 총 26번 통화가 예. 왔다 갔다. 드러난 거. 이거는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거의 복심이라고 할 만한 측근이거든요. 네. 그리고 애초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다가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기록 회수 시점, 음. 조사본부 이관 시점,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해서 뺀 네. 조사 발표 시점, 그때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것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아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기획을 하고 네. 한 것이다. 네. 그렇다면 그 기획을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업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지금 쿠데타를 네. 했습니다. 그것은 쿠데타였죠. 네. 대통령이 돼서도 지금 쿠데타를 하고 아. 있어요. 어떤 쿠데타냐? 국민에 대한 쿠데타죠. 네.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이 연성 쿠데타는 한꺼번에 끝나지 않고요. 계속 진행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직은 완성된 쿠데타가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 네. 검찰총장으로서 한번 쿠데타를 일으켰고 지금은 대통령으로서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특검만이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5월 중에 특검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예. 그 이유는요? 저 이제 당선자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네. 통신 기록 이런 수사는 항상 이제 통화 내역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랑 통화를 했고 네. 그리고 뭐 뇌물 사건이면 이제 거기에 더해서 계좌 추적까지 하고. 근데 통신 기록이 통신사에서 보관을 하는데 네. 보존 기한이 1년입니다. 아. 최혜병이 순직한 게 작년 7월 19일이에요. 그 박정훈 대령 기록 이첩하고 회수한 게 8월 네. 2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음. 네. 7월달, 8월달이면은 그 모든 사람들 통신 기록이 다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 네. 그럼 7월, 8월 이후에 특검이 출범해 버리면 이건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네. 뭐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수사를 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지금 4월, 5월에 특검을 통과시켜서 출범을 시켜야지 네. 특검 임명하고 뭐하고 하면은 한 6월 달쯤에나 출범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야
통신 기록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대통령 정부가 이제 최상병 이 특검법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이 거부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 이유는, 핵심은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네. 탄핵 소추를 당했다가 소추가 되자마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했죠. 탄핵 소추가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네.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제 상대 선거사무소를 도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도청으로 탄핵을 당한 게 아닙니다. 음, 그 도청 의혹이 있었고 네. 그래서 특검을 했는데 음, 대통령이 자기 혐의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특검을 방해를 한 거거든요. 네, 네, 네. 수사를. 네. 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가 된 거예요. 자기가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받는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 네. 당연히 직권남용이거든요. 이미 대통령 알지만 사례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내사 종결을 시키기 위해서 네. 직권을 행사해갖고 내사 종결을 시킨 사건. 네.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네. 예. 그래요. 당연히 탄핵 사유죠. 네. 자, 혹시 이 책을 이제 읽어보셨을 터인데, 우리 이성윤 검사님이 네네네네. 썼던 책, 괜찮은 책입니까? 그 검사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윤석열 사단을 이렇게 분석해놨네라고 하지만, 그죠? 그렇죠.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솔직히 하면은 이제 검사들이 관심 많은 게 인사 이런 인사. 부분도 관심이 많은데 네. 검찰국장을 하셨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도 솔직히 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군요. 재밌는 부분이 네. 많았습니다. 자, 정치인 이제 이성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 이성윤에 대해서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책까지 쓰신 분이 이제 국회에 진출하게 됐는데, 네,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나 인품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 네.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집중하는 거는 저는 이제 하나만 패는 사람이니까 최혜병 사건 네. 네, 하나만 팹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네. 너무나도 적합하신 분이다. 그래요. 네. 네. 21대 국회에서 물론 특검법을 재의결로 해가지고 가결시키고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음, 우리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주실 분이 아닌가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저는 네. 박정훈 대령하고 음. 통화하고 네. 정말 격려도 전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박정훈 대령 음, 변호하고 있지만 정말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네. 저도 박정훈 대령이나 김기현 변호사님 음, 응원하고 또 끝까지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이성윤 네. 선생님이지만 오신 김에 아까 이제 추미애 네. 장관님 네. 또 사실은 제가 굉장히 바랬던 것이 21대 때 끝났으면은 좋았겠지만 22대로 최혜병 특검법이 간다면 원래대로라면 제가 걱정을 안 했어요. 네. 네. 너무나도 아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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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최근에 전자책 짧은 거, 그러나 꼭 우리가 읽어봐야 될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마이뉴스가 책 소개했더라고요. 최혜병 사건 왜 특검인가? 이게 전자책이니까 1,5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하시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뒤늦게 알았는데, 우리 인천 미추홀에서 이번에 많은 노력하셨, 남영희 선생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한번 우리 이성윤 이성윤 당사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네, 네. 자, 그 사이에 또 우리 독자들의 질문도 있죠?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정보를 미리 입수를 못 했는데, 일반 신청인으로서 함께 지금 와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선거전에서 고생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일단은. 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이성윤 작가와의 만남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무대 위에 오를 줄 알았으면 립스틱도 좀 바르고 챙겨 왔을 텐데 이렇게 네. 예, 불러주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이성윤 검사장님께 전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선 이후에 괜찮냐라는 안부를. 아, 그렇군요. 그럼 위로 전화를 해주시면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며칠 있으면 제가 너무도 사랑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 15주기인데 이곳 또 북콘서트가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재단에서 꾸려놓은 콘서트 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선거 끝나고 굉장히 한가할 것 같았고 네. 예,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저에게는 힐링이 되는 시간일 것 같아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길 너무 잘했고요. 네.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검찰의 쿠데타가 시작됐던 첫 번째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은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주기를 맞는 저희 노장의 그 서거일. 네. 그것이야말로 네. 정치 검찰의 쿠데타의 그 성공적인 그런 일이 아니었던가, 그런 사건이 아니었던가 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 검찰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정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아까 그 남영희 위원님 오셨다고 하니까 꼭 무대에 한번 모셔야 된다고.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분이세요. 예. 자, 아까 서로 전화로 위로했다고 뭐라고 위로했습니까? 근데 이제 위원장님은 제가 뵙고 얼추 생각나는 꽃이 구절초. 아, 구절초. 구절초처럼 진짜 이렇게 이런 정말 그 흔들리지 않고 가을에도 굳굳하게 자기 것을 표현하는 네.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 오셔가지고 가셔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네. 큰 일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소송을 좀 하고 계시는데 네, 네, 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진실을 향한 그 투쟁에 네. 또 좀 힘을 보태고 또 이 위원장님 하시는 그 모습 일하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도 늘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저도 오늘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년 맞이해서 노란 넥타이 메고 왔어요. 네, 네. 근데 이런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보고 역사의식이 정말 좋은 분이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우리 국민들이 장차 더 행복해질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그래요. 네. 이렇게 격려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네. 저희 그 이성윤 이제 당선인이시죠. 이성윤 우리 의원님이 곧 되실 텐데 저는 무엇보다 정치인의 기본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그 공감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누구보다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도 이 따뜻한 성품이 전달이 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의 검사 중에 이런 분이 계셨을까 할 정도인데 우리 많은 보통의 그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이 남다른 분이실 거라는 그 기대로 앞으로 좋은 의정 활동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지금부터 약 10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려우면 안 되는데. 어려운 것들만 모아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것이 쿠데타였다면, 우리 하현수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예, 그것이 쿠데타였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검찰을 손에 쥐고 있는데, 탄핵이나 임기 단축이 가능한 가장 절묘한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여러 많이 물어보는데요. 어느 그 보수 농객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4년 대통령 이제 4년 중임으로 개헌을 하고 지방선거 때 같이 선거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공감되고 또 그런 논제를 펴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 네. 그러면 자꾸 이렇게 특검 거부하게 되고 지지율이 더 낮아지게 되면 네.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욱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우, 네. 아까 제가 제 입으로 못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네. 이헌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그 선거 다음 그날부터 음. 저한테 우리 지역 사무실에도 네. 제 개인 문자로 정말 문자가 엄청나게 옵니다. 아, 그래요? 밤이 낮이고 계속 문자가 오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시절 정치는 신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네. 정치 대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답하면 좋습니까? 물음이 두 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님을 찍었냐 안 찍었냐 하나. 그다음에 민우와 이게 네. 다를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네.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생각하시는 대로 저는 투표를 했다.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정치사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정치 환경이 변하고 또 정말 과거에 말했던 그 엘리트 민주주의 또 대의민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 신인이 있기는 하지만 네. 국민들과 호흡하는 방법도 계속 소통하는 방법도 계속 연구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그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아요. 최준호 님도 윤석열을 가장 빨리 탄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거든요. 네. 자, 윤정기님,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 쿠데타군을 진압하지 못하는 과정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장면이 여럿 있었는데, 이번 쿠데타에서, 윤석열 검찰 쿠데타에서 결정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장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김호랑 소령의 아내가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명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사건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차장들이 와가지고 물러나라.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 검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런데 내가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데 여기에 무슨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면 들어오는 사건, 접수되는 사건마다 내가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고 나는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 그게야말로 진짜 우리 정치, 검찰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게 법치주의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후로 눈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서울의 봄에서 돌아가신 김호랑 소령의 아내분 백 여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그래서 생각했는데요. 결정적인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님께서 전문수사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지 말라. 근데 제가 그 전날 윤석열 전 총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문수사 자문단 수사를 멈추십시오. 중앙지검에 특임검사 수준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대검에도 요구서를 보냈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대서특별히 뭐라고 이성윤 항명이었습니다. 제가 항명을 하자 선후배들이 문자를 엄청 보내왔고요. 심지어 새벽 2시, 3시에 술 먹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결정적인 장면은 추미애 장관이 7월 3일인가요? 장관님께서 이거는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지 말도록 지휘한 거. 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고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성영님, 이선영님, 오랜 기간 활자를 보며 눈이 빠지게 고생을 하셨을 텐데 마음을 담아 귀한 글을 써주시니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작가님이라고도 불러야 될 터인데 작가님에게 가장 영감을 준 책이나 또 다른 작가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추미애 작가 빼고. 장하루도 정말 저 많이 읽을 거예요. 장하루의 주인공 그 등장인물 중에 이윤도가 있습니다. 제가 몇 안 되는 칭찬받는 주인공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영감을 받은 책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 2004년에 청와대에 갑자기 갔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받은 것이 대통령 탄핵이었어요. 근데 대통령 탄핵이 되면 본인이 직무가 정지가 되고 또 대통령 본인은 개인 비용으로 네. 변호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탄핵에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야죠. 그런데 청와대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몇 사람 안 됐어요. 대통령이 저를 한번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창문을 보고 멍하게 이렇게 계시면서 하여튼 한심하다는 얘기, 전국이 한심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당시 탄핵 소추 의견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야 진짜 정치하는 사람하고 검사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가장 정치인이 중요시할 게 뭐냐 사랑과 짐승의 차이점은 의리에 있다. 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정치인의 덕목으로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정말 책을 쓸 때나 또 검사 생활 할 때나 어느 때나 네. 부모에 대해서도 의리, 친구에 대해서도 의리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의리 지키는 데 있다. 네. 그래서 어떤 책 이런 책을 쓸 때도 그런 점에 네. 영감을 갖고 네. 그래서 책을 썼고요. 네. 제 삶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 분입니다. 임동일 선생님.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검찰 개혁 말고 다른 것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분야나 뭐 정책이나 제가 원래 관심 부분은 환경법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환경법을 공부했고요. 기후 환경 인권 평화에 관심이 많은데 네. 가장 하고 싶다는 환경법을 제가 했었고 앞으로도 기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네. 뭔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네. 환경법 중에서 환경을 자연적 환경, 무슨 환경 나누는데 환경 3분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 부도한 사회적 환경 반드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정문주 선생님이 이제 아마 사모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학 시절부터 만나 사모님과 부부 애가 아직도 돈독한데 어떻게 하셨지 이분은 돈독한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오시고 계신지요? 부부애를 돈독하게 한 비결은? 저는 집에서요. 제 아내는 존엄, 딸은 지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요? 말씀에 순명하는 거. 네. 자, 이경순 선생님,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지지하는 팬으로서 의원님의 활동 상황이 궁금해, 페이스북을 확인하건 하는데, 활동 상황들을 궁금해하는 팬들을 위해 올리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페이스북을 잘 안 올리시나 보네요? 제가 좀 더 잘 올리실, 예, 앞으로 이제 우리 보좌진이 구성이 되면 페이스북도 자주 올리고요. 네. 저도 제 어떤 느낌이나 소회 이런 부분도 자주 올려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질문도 직접 받아봤는데, 나 진짜 아쉽다. 이 질문 꼭 하고 싶어. 이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시간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총선 때 사실은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독자들을 이제 직접 이렇게 뜨겁게 만나는 자리였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정말 잘 하라는 의미로 알고 사랑으로 알고 정말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 신인으로서 약 2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국회에 가서 제가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네.
첫째는 저는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기준으로 삼는 국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 기간 동안만 섬기는 시민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4년 내내 선거운동 한다는 느낌으로 시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제는 변호사를 해서 돈을 벌 생각도 이제는 접었고 또 제가 퇴임 후에 고향에 내려가서 야생화를 가꾸며 살려는 꿈도 접었습니다. 네. 그렇지, 이 국회의원이란 직은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아발쯤으로 여기고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좋은 세상 만들어서 그리고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남겨드리는 거. 저는 제가 될 용의가 있습니다. 타고나면 제가 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전주가 지역구인 전주 국회의원이니까 전주에서 아웅다웅하는 골목대장처럼 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중앙에서 제 목소리를 결연하게 되고 정말 할 말을 하는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우, 마지막에 쭉 하나, 둘, 셋, 넷 정리한 거 보니까 상당히 준비가 돼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제 오마이TV로도 생중계가 돼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몸바쳐서 투신을 했고 이제는 정치 개혁의 장에서 연장선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쿠데타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쿠데타, 계속되는 쿠데타를 저지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그동안 힘써 지켜왔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성윤 작가님 당선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도 눈을 부릅뜨고 계속 함께 해야 할 듯합니다. 자, 오마이TV를 통해서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들고 나중에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이제. 마무리 말씀이라기보다는 제가 북콘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할 때마다 노래를 한 잔씩. 그렇군요.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네.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네. 제가 이게 참 2년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3년도 더 힘들지 않았으면 바람에서 네. 봄날은 간다로 제가 네.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3절까지 있는데 1절 만 하겠습니다. 네. 봄날은 간다. 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꽃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여러분 봄날은 갑니다. 힘내십시오. 네. 야생화 향기가 만리에 퍼지는 날, 저 망나니 칼춤 추는 무례한 자들의 시간도 결국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가수를 하셨어도 성공하셨을 법합니다. 자, 우리 이성윤 당선인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을 같이 찍습니까? 네. 테이블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앉은 자세에서
책을 이렇게 표지를 책 응? 아, 의자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요? 아, 내려갔어. 자, 뭐 하나 둘 셋 안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자, 선생님. 자, 다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사인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인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아까 입구에서죠.